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증권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황소입니다. 지금 미래에셋 증권이 양봉을 띄우면서 바닥 잡기에 슬슬 들어가는 모습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흐름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래에셋 증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초록색 선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이제 주봉상의 52일선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52주 신고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1년 동안의 주가 평균을 나타낸 이동평균선이 주봉상에서 52일선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금 지지를 시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앞전에 미래에셋 증권에 엄청난 대시세가 시작이 될 때, 자, 이 1년선을 뚫어내면서 시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니까 여기 부근이 이제 하락이 나오다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미래에셋 증권 수급을 봤을 때, 물론 기관이나 연기금이 최근에 좀 계속 많이 팔고 있지만 이거를 지금 금융투자도 매수로 돌아서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특히나 최근에는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짜 반등의 신호탄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미래에셋 증권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평단이 높아서 내려왔는데 언제 반등이 나오나, 언제쯤 내 평단까지 올라올까, 이런 고민들, 걱정들 많이 하실 겁니다. 사실 이 정도 반등으로는 감의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평단이 뭐 8만 원, 7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추매를 하게 되면은 이 평단이 확 낮아지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회복을 노리는 거는 이제 그냥 이제 회복을 노리는 것보다 훨씬 좀 난이도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가 매수라던가 이 반격에 대한 매수 타점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오늘이 이거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가 원하던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추매 타점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자, 여러분들 제 관점을 알려드려 볼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자, 미래에셋증권 저는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나 혹은 타점을 안 잡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바닥이라고 해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세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수급들이 앞전에 쭉 들어왔다가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쭉 나가니까 주가가 이제 꺾여서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메이저 수급들이 지금 들어왔나요? 다시 주가를 강력하게 밀어 올리려고 하나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 지금 우리가 불나방처럼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떨어진다고 이거 안 좋네 하고 팔아버리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잠깐 반등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바닥인가 보다 하고 들어갔다가는 내가 추매를 했는데 주가가 더 떨어지거나 조정이 길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나오면 지금부터는 진짜 멘탈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바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메이저 수급들이 본격적으로 올리려고 할 때 진짜로 큰 자금들이 들어올 때 그때를 타점으로 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다 하시면은 자, 댓글로 1번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그다음 우리가 미래에셋 증권을 본격적으로 이제 반격을 하고 추매 타점을 잡아야 될 때는 언제냐?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밀렸잖아요. 어쨌든 스페이스X에 대한 상장 기대감 앞두고 있었다가 이 기대감이 꺾이면서 내려왔으니까 이게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다 매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올라갈 때 자,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기 정말 힘듭니다. 진짜 미친 듯한 호재가 나와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결국에 이 미래에셋증권도 결국에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바닥을 다지고 힘을 모으는 구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종목들 떨어졌다가 반등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그냥 V자 반등이 아니라 떨어지고 나서 힘을 모으는 과정이 있고 힘 모은 다음에 시세를 분출을 해야 이게 더 잘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왜냐면 이게 매물이 있으면요. 잠깐 짧게 반등 나왔다가는 바로 그냥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매물대 부딪히고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미래에셋증권 이제 매집을 하고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힘 써서 쭉 밀어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힘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주포들의 목표는 뭐냐면요. 적은 돈을 써서 최대 효율을 내는 건데 자, 이거는 지금 주가를 올리면 효율이 아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주포들도 힘을 쓰는 구간들이 있어요. 앞전에 올라갔을 때 주포들이 한번 털고 나가잖아요. 그럼 주가 쭉 밀리죠. 자, 밀릴 때는 주포들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안 움직여요. 그냥 밀리게 냅둡니다. 뭐 내려올 수 있는 명분도 있고 한번 다 팔고 나가고 그럼 개인 투자자들 물려 있다가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투매 물량들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쭉쭉쭉 빠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하락이 멈춰요. 왜? 하락이 멈출 때는 이제 매도 물량이 거의 다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던 물량 이제 지쳐서 못 팔겠다, 못 들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다 물량들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내려갈 때 개인의 투매 물량이 싹 다 쏟아질 때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매집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가 뭐 지금 같은 구간이죠. 요렇게 최근에 뭐 시장 때문이라도 주가가 또 많이 내렸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이 거의 끝으로 나오는 구간. 이런 구간들부터 주포들은 이제 매집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변수가 있잖아요. 시장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이게 시장 또 폭락하고 이러면 그냥 밀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추세가 아직 확인이 안 되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굳이 들어가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올라가려면 내려왔다가 횡보하고 힘 모으고 또 올라가야 되니까 힘 모으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주포들의 의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추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보통 상승 추세가 있고 횡보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어요. 상승 추세는 어때요? 이거는 주포들이 본격적으로 주가를 밀어 올리는 구간. 횡보 추세는 주포들이 이제 하락을 멈추고 힘을 모으는 구간.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 그다음에 하락 추세는 주포들이 팔고 나갔거나 주가를 올릴 생각이 없는 구간. 이거 잠깐 반등 나왔다고 하락 추세가 끝난 건 아닙니다. 이 하락의 추세가 완전히 좀 전환이 되는 최소한 횡보 추세나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있어야지. 지금 추세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반등 나왔다고 진입했다가 또 추세 때 상단 맞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 멘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잠깐 반등 나온다고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1년선을 지금 지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슬슬 바닥이 나온다라는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냐? 자, 여러분들 지금 미래에셋증권 보면은 왠지 모르게 외국인이 계속 사잖아요. 근데 주가는 떨어지는데도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는 그런 수급들이 찍히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공매도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미래에셋증권 보면은 지금 공매도 거래대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주포들이 이 메이저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제 상방에 베팅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자, 공매도 거래대금 앞전에 보면은 자, 공매도 거래대금 많이 터지다가 주가 올라가니까 고점 찍을 때 한번 또 크게 한번 터지고 그다음에 점차 지금 공매도 거래대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보면은 이거 외국인이 왜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걸로 찍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외국인이 들어올 때 지금 매수가 찍히는데도 주가가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숏 커버링 물량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대차 잔고랑 조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최근에 미래에셋증권 대차 거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차 거래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공매도의 실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차 거래가 늘어난다. 공매도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많다. 줄어든다. 그러면은 이 메이저 수급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슬슬 정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어때요? 대차 거래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매도가 줄어든다라는 게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외인들의 수급 매수가 찍히는 거는 뭐 외인들이 미래에셋증권을 지금 막 좋다라고 생각해서 쓸어 담는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어쨌든 숏 커버링 물량 이 하락의 포지션을 정리를 하면서 이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빌려서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금 빌린 주식을 갚는 과정에서 주식을 다시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외국인들이 하락의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이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이 포지션을 정리를 한다라는 것은 주가가 지금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 더 이상 내려갈 구간이 많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포지션을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바닥이 가깝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중요한 부분 이해됐다 하시는 분들 자, 댓글로 2번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이 가깝다라는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가 이제 반격에 대한 타점들 공략을 해볼 건데, 사실 앞전부터 미래에셋증권이 내려갈 명분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래도 스페이스X 관련 이슈로 주목을 받으면서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 이벤트가 이제 다가오고 그리고 이 주가가 선 반영이 되면서 이런 기대감들이 먼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게 아니라 상장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었으니까 이제 큰 이벤트가 한번 종료가 되면서 이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조정의 명분은 있었다. 자, 근데 지금은 또 고점 대비해서 한 반토막 정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내려올 만큼은 좀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이벤트로 인해서 올랐다 내려간 거지 이 미래에셋 증권의 증권주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재성 뉴스도 하나 나왔는데 이제 불붙는 증권사 자사주 소각경제
자, 주주 환원 판 커진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최근에 3천억 규모의 자기 이 주식 취득 그리고 소각 계획을 내놨고,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이제 취득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번 자사주 취득이 주주가치 제고, 주가 안정, 보통주와 우선주 간 시장 가격 괴리 완화를 위한 결정이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자사주 소각을 주주 환원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이런 자사주 소각에 대한 목표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러면은 미래에셋 증권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시 시장이 좀 주춤하지만 어쨌든 증권주는 시장이 활발할 때, 시장의 유동성이 많고 거래 대금이 활발하게 터질 때 보통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미래에셋 증권은 이제 다른 종목들이랑 다르게 스페이스X 관련해서 좀 강력하게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벤트로 인해서 올라갔다 내려간 거, 지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구간이고,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주가가 돌아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미래에셋 증권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봐야 된다. 자, 여러분들 지금 미래에셋 증권의 이제 수급원을 봤을 때 매수 창구 쪽은 모건 스탠리, JP모건, 이런 게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 이제 물량들 들어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수세가 이제 외국계에서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매도세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잘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멜리린치 같은 외국계는 또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고, 한국투자증권 이건 이제 기관 쪽 물량 성향이 좀 강한데 기관에서도 좀 계속 팔고 찍어 누르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아직은 진짜 본격적인 상승은 못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수급을 봤을 때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언제예요? 자, 지금 보면은 한국투자증권이다, 이런 기관 쪽 물량이 매도가 그만 나올 때, 얘네 하락이 나오는 게 이쪽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앞전에 원래 미래에셋증권 상승을 주도를 할 때는 기관 쪽에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잘 올라갔는데, 자, 지금은 매도 포지션이잖아요. 그럼 얘네가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설 때가 우리가 이제 공략해야 되는 그런 맥점,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든 이 저가 매수를 잡든 이 반격의 타점을 잡을 때는 이 메이저 수급들이 다시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신호, 지표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을 주봉 차트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앞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여기 빨강색 살펴 보이시나요? 자, 이게 세력들 주포들이 매집을 시작한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작점에 또 타점들이 포착이 되면 주가 올라가고, 시작점에서 포착이 되면 올라가고, 시작점에서 포착이 되면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승의 시작점, 매수 신호들이 포착이 되면 올라간다라는 거니까, 자, 그럼 만약에 뒤에서 또 어떻게 돼요? 자, 이 신호가 포착이 되고 올라갔다가 지금 또 고점 찍고 한번 떨어졌죠. 이게 올라갈 때는 하락이 끝나고 멈추고 횡보하다가 힘을 모은 다음에 이런 주포들의 이제 매집이 들어온다라는 신호가 또 포착이 되잖아요. 그때가 우리가 공략해야 될 강력한 타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메이저 수급들 주포들이 매수를 언제 하는지, 매도를 언제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점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점들을 잡아볼 건데, 뭐 저는 제 기준을 가지고 제 원칙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매수 타점이 나올 때만 매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 혹은 또 올라가서 주포들이 매도를 하고 이탈할 때, 그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이런 타점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자,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중요한 타점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했다라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남겨두시면 제가 미래에셋증권 우리가 공략해야 될 강력한 매수에 대한 타점들, 반격 타점 떴을 때, 올라가서 매도 타점 떴을 때 타점들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분명히 미래에셋증권 이거 물려서 힘들다, 걱정된다,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꼭 집중을 해보시라고 하는 게, 자, 우리 채널에서 이제 매매하는 또 주력주들이 있어요. 이런 주포들의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이용해서 미래에셋 증권의 매수 매도 타점들 핵심 정리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럴 때는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꼭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가 벌써 16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을 구독을 하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채널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알려드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를 30만 명까지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을 발굴해드리거나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전달을 또 많이 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전에 혹시 아직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 위에 구독, 좋아요 있죠?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의 주식에서 매매하는 주력주들이 있는데 이 주력주들 타점을 어떻게 잡아내고, 그리고 이 주력주가 있을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는지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력주는 우리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올라갈 근거, 명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지, 다음으로 마지막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안에서도 싸게 살 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종목들을 어떻게 골라내는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아마 삼성전자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려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왜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이제 주력주로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제가 보통 이렇게 중요한 종목이라서 분석 리포트를 좀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반도체 DS 부분 쪽에 폭발적 성장이 있었다. 그리고 뭐 이 추이는 지속이 될 거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매를 할 근거가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1번으로 제일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럼 1번 요건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2번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어느 타이밍에 매매를 할 건데,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보면은 이 종목도 올라갈 때 이제 주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게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주포들이 매집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상승의 신호탄이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미리 좀 발굴을 해서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타점들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타점이 여기 보면은 이 빨강색 화살표 혹시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이제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하는데, 자, 확대를 해보면은 요 신호가 포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주가 올라가죠. 상승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 신호가 뜨니까 올라가고, 요 신호가 뜨니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라갈 근거가 있는 종목을 찾았으면은 주포들이 매집 들어오면서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타점을 잡아낼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오니까 이거 집중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채널에서 매매했던 종목들 예시로 몇 개만 보여드려 보면요. 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좀 주력주로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이제 주봉 차트를 봤을 때 보면 여기서 이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이 주포들의 매집 신호,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뜨면은 여기서부터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이런 주포들의 매집 신호들이 포착이 되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때 여기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이제 한미반도체를 같이 매매를 하면서 이 당시에 제가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타점 나왔다고 문자로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바닥 자리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앞전에 이제 9월 1일, 9월 6일에 9월달 주가 바닥 나오는 이유가 있다. 최저점 매수 구간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제가 영상으로도 타점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알려드려서 이런 타점들 놓치지 않게 제가 주력주 타점을 잡아드렸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때 당시 날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이때가 이제 9월달, 뭐 9월 1일, 9월 5일 막 이럴 때요. 그래서 9월달에 이런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 이 당시부터 9월 5일 기준으로 종가가 이제 82,000원 부근이니까 거의 33만 6천 원까지 갔잖아요. 그럼 이 자리부터 4배에 가까운 상승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주포들이 움직이는 자리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우리가 이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주포들이 언제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하는지요. 그래서 보통 한미반도체 보면 올라갈 때 주포들이 매수해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요?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떨어지고, 매수 타점 뜨고. 자, 이거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목표가 찍고 내려오고, 또 노란색 선 터치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노란색 선 찍고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포들이 언제 움직이고 매집을 하는지, 언제 매도를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예시로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보면요. 자, 앞전에 또 제가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했는데 2025년 7월 달이랑 9월 달, 자, 하반기 대폭등 간다. 그 다음에 로봇 대장주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와서 우리가 배팅을 해볼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도 알려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주력주 타점 나왔다고 이제 문자로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 뭐 7월달, 9월달이면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타점들을 미리 좀 발굴을 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고, 이제 이때 당시에 제가 또 미리 알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바닥 구간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포착이 됐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매집 타점이 뜨고 상승 파동 나오고, 또 이런 매집 타점들 타점 나오고 상승 파동 나오고. 그래서 이때 당시 주가가 한 4,000원대였는데 이제 주가가 결국에는 5만 원을 넘겼으니까 얘는 텐베거 종목을 달성을 했죠. 10배 넘게 올라가는 텐베거 종목. 자,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가서 떨어져요? 자, 보면은 이제 매집 타점 뜨고 올라갔을 때 노란색 선 부딪히니까 이제 고점 찍고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포들의 매집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지나간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바닥에서 주포들의 이제 매집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정말 큰 상승 파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타점들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력주로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대바닥 구간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타점이 나오는 종목.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력주 지금 진입하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다음 주력주 진입할 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를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010-6790-5019로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요. 우리 채널 오늘의 주식에서 매매를 하는 주력주, 제가 올라갈 근거가 담긴 레포트 있죠, 레포트. 이 레포트와 함께 매수와 매도 타점이 나오는 타이밍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제 문자로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니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은 오늘의 주식 주력주에 대한 레포트랑 그 다음에 타점들을 제가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쓰는 지표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런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싸게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검색기나 지표 같은 걸 사려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언제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되는 데까지는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설정을 해두시면은 뭐 다른 종목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매매를 하실 때도 아, 이 종목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런 타점이 나왔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혼자서도 패치를 해낼 수가 있고 공부하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표 설정하는 방법이랑 이 수식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내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있죠. 마찬가지로 저한테 지표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세요. 그러면은 지표라고 요거 두 글자 문자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이 지표 설정하는 방법이랑 수식 값을 문자로 이제 답장을 최대한 빠르게 좀 드려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미래에셋증권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물론 큰 흐름을 봤을 때 미래에셋증권이 올라갔다 내려간 거는 스페이스X 관련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벤트 종료되면서 내려간 거거든요. 자, 근데 스페이스X가 상장을 일단 했으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인데 어쨌든 이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모멘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사실 모멘텀이 살아있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의 상황이 종목의 주가에도 영향을 좀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원래는 여기서 바닥을 좀 잡으려고 했었는데 바닥 잡기 시도하다가 이제 시장이 지수가 밀려 내려오니까 뭐 안 그래도 미래에셋증권이 강력한 구간은 아니었다 보니까 힘없이 또 한번 내려왔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은 약간씩은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급락도 앞전에 한번 나왔었고 막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또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잠깐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잠깐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들을 막 공략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불안합니다. 왜냐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거는 여러분들 이 우려가 해소가 안 되면은 금리 발작은 시장에 그렇게 좋은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빨리 종전을 하든 뭔가 이제 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우려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막 여기서 급하게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전략이 어떻게 좀 형성이 되어 있냐면 가는 놈만 계속 갔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올라갈 때 코스닥은 아주 박살이 나면서 떨어졌는데 이제 뭐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이런 코스피 대표주들이 그냥 멱살 잡고 지수는 끌어올렸는데 전체적으로는 내리는 종목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코스닥은 아예 대놓고 떨어졌고. 이게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세다 보니까 와 이거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거의 다 내린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시장의 상황이 조금 안정이 되어야지 또 미래에셋 증권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좀 세게 튀어 올라갈 텐데 좀 지금 시장의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가는 놈만 계속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을 좀 나눠서 살펴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 얘네만 좀 많이 갔죠. 근데 지금 힘이 살짝 좀 빠지고 있어요. SK하이닉스도 급등하다가 한번 꺾였고 삼전도 한번 꺾이고 지금 코스피가 한번 살짝 꺾여서 내려오는 지점이라서 우리가 이럴 때는 막 강력하게 배팅을 하기보다는 잠깐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단순히 반등 나온다, 시장 잠깐 반등 나온다 라고 해서 들어갔다가는 시장이 또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좋은 종목이고 안 좋은 종목이고를 떠나서 일단 같이 내립니다. 저는 이제 코스피도 좋지만 뭐 코스닥을 저는 지금 하반기에는 우리가 좀 강력하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슬슬 코스닥의 대표 테마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가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갈 때 코스닥 반도체는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슬슬 코스닥 반도체가 좀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결국에 코스닥에 가려면 이 제약바이오랑 그 다음에 반도체가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알테오젠이라던가 D&D 파마텍 그다음에 뭐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 LNC바이오 이런 제약바이오가 좀 눈에 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코스닥을 지탱하고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 대장급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런 코스닥의 종목들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시장의 트렌드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가 가는데 뭐 어떤 테마들로 돈이 쏠리는데 이거 모르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백날 쳐다봐야 주가 잘 안 움직이고 잘 안 올라갑니다. 뭐 갈 때가 되면 가겠지만 지금은 수급의 쏠림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라서 이 수급이 쏠리는 이 가는 놈들을 계속 매매를 해야지 매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코스닥도 이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코스피도 이제 매매하는 종목들도 같이 매매를 하지만 기본적인 시장 전략들은 코스닥의 대장 테마들 이제는 슬슬 제약바이오라던가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면서 이 종목들 꼭 한번 공략을 해볼 겁니다. 제가 좋은 종목들이 있을 때나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또 타점이나 뭐 종목들 공유도 해드릴 거니까 우리 채널 구독은 꼭 눌러두셔야 여러분들 이런 것들 놓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전략까지 좀 이해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자 숫자 3 한 번씩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의 전략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테마들을 보고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까지도 이제 궁금하다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 번호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구독이라고 010-6790-5019로 구독이라고 남겨두시면 제가 이런 것들 중심 잡아드리면서 또 같이 매매해 볼 겁니다.